새벽 3시 거실에 놓인 모니터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부엌의 모습이 흑백으로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약 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죠.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약 봉지를 열어보더니 다른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바꿔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60대 여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내 아들한테 손 떼면 널 가만두지 않아.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여성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을 나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며느리는 몰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이 집에는 분명 뭔가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죠.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거든요. 낡은 2층 단독주택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박순옥, 그리고 그녀의 아들 박도현과 며느리 윤지아였죠. 순옥은 이 집에서 혼자 살다가 몇 달 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였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 순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날 아침 순옥은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탓에 알람 없이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거든요. 부엌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들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들어 도연이의 기침이 부쩍 심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도연아, 괜찮니? 문을 살짝 열고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는 이미 지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를 서둘러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옥이 들어오자 깜짝 놀란 듯 돌아봤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늘 이 시간에 일어나거든. 뭐 하고 있었니? 아, 도연이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에요. 지아가 손에 든 약 봉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을 하다가 걸린 것 같은 모습이었죠. 병원에서 언제 받아온 거야? 어제요. 도연이가 많이 아파해서 급하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순옥은 어제 지아가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아들이 아픈 상황에서 병원에 간다면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모르게 병원에 갔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급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지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심이 생겨났어요. 왜 굳이 혼자 갔을까? 아들이 그렇게 아프다면 자신에게도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날 오후 도연이 깨어났을 때 순옥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어제 병원 갔었다며? 네, 병원이요?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지아가 너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제가 너무 아파서 지아가 대신 가서 약을 받아왔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처음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지 못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아가 도연에게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순옥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남편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 약 하루에 몇 번 먹는 거야? 순옥이 물어보자 지아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3번이요. 식후에 먹으면 돼요. 처방전 좀 볼 수 있을까? 처방전이요? 아, 그건 제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픈 상황에서 받아온 처방전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지아는 평소에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의심이 커져갔어요. 혹시 지아가 정말로 아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옥이 부엌에 내려가니 지아가 또 약을 만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약 봉지를 열어보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꿔 넣는 것 같았어요. 순옥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거든요. 지아야. 순옥이 불렀을 때 지아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재빨리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또 약 정리하고 있었니? 네, 도연이가 약을 자꾸 까먹어서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그런데 왜 다른 약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지?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타민이에요. 도연이가 몸이 약해서 같이 챙겨주려고 했거든요. 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부터 순옥은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순옥이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2층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유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니 부엌에서 지아가 뭔가를 갈고 있었습니다. 절구에 무언가를 넣고 빻고 있었죠. 지아야, 뭐 하고 있니? 지아는 순옥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절구를 치우려고 했어요. 아, 어머니. 도연이 약을 먹기 쉽게 하려고 가루로 만들고 있었어요. 약을 가루로 만든다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도연이가 요즘 목이 아파서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해요. 순옥은 절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정말 약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아는 순옥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재빨리 가루를 봉지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 약을 주는 지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세심하게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물을 떠다 주고 약 먹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불까지 잘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몸은 좀 어떠니? 순옥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지아가 잘 돌봐줘서요. 아들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지만 얼굴색은 오히려 더 나빠 보였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어요.
정말 좋아진 거야?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하지만 순옥이 보기에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순옥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지아야, 도연이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큰 병원이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아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연이가 싫어해요.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한다고? 어른이 병원을 무서워해?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순옥은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병원에 가는 것을 특별히 싫어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순옥은 아들과 둘이 있을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너 병원 가는 거 싫어해? 네, 별로 그런 적은 없는데요. 지아가 내가 병원 무서워한다고 하더라. 아들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요즘에는 좀 그래요.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하지만 순옥은 아들의 대답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며느리와 맞춰서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옥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지아가 또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봤어요. 지아가 약봉지 2개를 놓고 한 봉지에서 다른 봉지로 뭔가를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은 다른 곳에 숨기고 있었어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아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아가 정말로 아들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치료약 대신 다른 것을 주고 있어서 아들의 병이 낫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혹시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어서 남편을 없애려는 건 아닐까요? 순옥은 평생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옥은 더욱 세심하게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지아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아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순옥은 며칠 동안 지아의 행동을 관찰한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아와 도연이 외출한 틈을 타서 며느리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지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도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 서랍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속옷이나 양말, 액세서리 같은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약봉지 여러 개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병원 처방전이 아닌 그냥 비닐봉지에 든 약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순옥은 약봉지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흰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는데 도연이 먹고 있는 약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냄새도 이상했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순옥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와 도연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순옥은 급하게 약봉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고 했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아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발견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니, 제 방에서 뭐 하고 계세요? 지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봤어요. 순간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지아야? 순옥이 떨어진 약봉지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답해. 이 약이 뭐냐고. 어머니, 그건.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먹는 약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약? 그럼 왜 이렇게 숨겨놨어? 부끄러워서요. 도연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겨뒀거든요. 하지만 순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스트레스 약을 이렇게 많이 숨겨놔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새벽마다 뭔가를 바꿔치기 하는 행동은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그럼 새벽에 부엌에서 약 바꿔치기 하는 건 뭐야? 순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약 바꿔치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도연이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말이야. 지아는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고?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들은 우는 아내와 흥분한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무슨 이상한 짓이요? 내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도연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를 바라봤어요. 지아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아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순옥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지아 좀 그만 괴롭혀요. 괴롭힌다고? 나는 널 지키려고 하는 건데? 지키려고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남의 사생활을 뒤지고 근거도 없이 의심하는 게요? 순옥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도연아, 엄마는 내가 걱정되어서. 걱정이라고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아들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옥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아는 나를 정말 잘 돌봐줘요. 약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런데 엄마는 왜 자꾸 지아를 나쁘게 보려고 하세요? 도연아,
내가 본 건 분명해. 지아가 새벽에. 그만해요, 엄마. 도연이 순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이러셔서. 지아는 도연의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지아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걸까요? 도연아, 엄마는 내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아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순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 편을 드는 것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며느리 방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순옥을 피하려는 듯 행동했고 도연 역시 어머니에게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순옥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을 보니 정말 지아가 억울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봤거든요. 지아가 새벽에 뭔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며칠이 지났을 때 지아가 순옥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도연이랑 병원에 다녀오려고 해요. 병원에? 갑자기 왜? 기침이 더 심해져서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순옥은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병원은 싫어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걸까요? 내가 같이 가면 안 될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지아는 순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순옥은 뭔가 서운했지만 억지로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지아와 도연이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순옥은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어머니. 늦어도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순옥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했어요. 그동안 계속 신경 쓰느라 지쳤었는데 이제서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가 되었는데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병원 검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8시,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지아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늦었네. 많이 기다렸지? 그런데 현관에는 지아만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아야, 도연이는 어디 있어? 지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마치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래? 도연이 어디 있다고 했잖아. 도연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순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소리야?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도연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찾아봤더니 없어졌어요. 화장실에서 사라졌다고? 네. 병원 사람들과 함께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순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경찰에는 신고했어? 아직 안 했어요. 혹시 어디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다고? 몸이 아픈 사람이 어디 갔다가 돌아와? 순옥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곧 경찰이 올 거라고 했어요. 1시간 후 형사 한 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수 형사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순옥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수 형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오늘 오후 2시에 병원 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직 하루도 안 지났네요. 성인 남성이 하루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인데요. 형사의 반응이 순옥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은 몸이 아픈 상태라고요. 어떻게 아픈 건가요? 감기가 오래가고 많이 약해져 있어요. 감기요? 그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겠네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답답했어요. 아니에요. 요즘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병원까지 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아마 가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강민수 형사가 지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없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부부싸움이라든지 집안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든지. 순옥은 며칠 전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사라질까요? 게다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말이에요. 형사님, 제 아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연락 없이 집을 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머님, 성인 남성의 가출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가정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욱 그래요. 형사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화가 났어요. 가출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일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래도 연락이 안 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순옥은 허탈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위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아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순옥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지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미칠 것 같았어요. 경찰은 성인 남성의 가출은 흔한 일이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아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CCTV 말이에요. 혹시 그 안에 아들이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옥은 거실에 있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CCTV 시스템을 다루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설치 업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며 며칠 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부엌 영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지아가 새벽에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약 봉지를 만지작거리고 뭔가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지아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살펴보니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기 하루 전 도연과 지아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앉아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볼륨을 최대로 올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입모양만 보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영상을 반복해서 보니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나 지아가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제스처들이 그랬어요. 혹시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을 한 건 아닐까요? 도연이 혼자 어딘가로 가기로 한 걸까요? 그렇다면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아는 그렇게 울면서 사라졌다고 했을까요? 혹시 연기였을까요? 순옥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분명한 단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교단에 서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 아이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집에 전화를 해봤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간다고 했어요. 순옥은 이상해서 직접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그 아이가 며칠 동안 집에도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그 아이는 한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그때 순옥은 자신이 더 일찍 행동했다면,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회가 은퇴할 때까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말이죠. 혹시 또 늦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때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순옥은 다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지아의 행동도 그렇고 도연의 반응도 그랬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도연이 어머니에게 화를 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소 순옥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제발 지아 좀 그만 괴롭혀요. 아들의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지아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믿는 걸까요? 순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도연과 뭔가를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아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순옥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혹시 도연이가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지아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말 몰라요, 어머니.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CCTV에 너희가 뭔가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대화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을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치고는 너무 진지해 보이던데. 그런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아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늦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순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아들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지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아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순옥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아야, 이제 그만 말해. 네, 뭘 말하라는 거예요? 지아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어디 있는지 말이야. 어머니, 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정말로?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모르는데요. 그럼 CCTV에 찍힌 건 뭐야? 너희가 뭔가를 모의하던 장면 말이야.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모의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는데요. 일상적인 대화?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순옥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왜 이러면 안 돼? 그건 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이야?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도연이 어디 숨겼어?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숨겼다니요? 왜 제가 도연이를 숨겨야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해야지.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도연이가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울면 뭐해? 진실을 말해. 진실이요? 제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약 바꿔치기 한 것도 새벽에 이상한 짓 한 것도 다 봤어. 순옥이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지아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지아는 주저앉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봐. 설명할 게 없어요. 저는 도연이를 사랑해요. 왜 제가 도연이에게 해를 끼치겠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 이상한 약이요? 그건 정말. 지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할 뻔한 것 같았어요. 그건 정말 뭐야? 계속 말해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옥은 지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지아야, 이제 그만해. 도연이 어디 있는지 말해. 정말 몰라요. 어머니가 믿지 않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행동을 했어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형사는 울고 있는 지아와 흥분한 순옥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형사님, 잘 오셨어요. 지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다니요? CCTV 영상을 보니까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강민수 형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도 며칠 동안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CCTV 영상이요?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순옥은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의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이것 보세요. 지아가 새벽마다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형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지아가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도연이와 지아가 뭔가를 모의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그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강민수 형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전문기관에서 복원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소리를 복원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요? 순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이 영상을 가져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CCTV 영상을 복사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아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아 씨, 혹시 남편분과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고요. 이상한 행동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아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에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단 영상 분석 결과를 기다려보죠.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형사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순옥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CCTV 영상의 소리가 복원되면 도연과 지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순옥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오해였을까요?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사흘 후 강민수 형사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음성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선명하게 복원되었어요. 형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옥과 지아를 불러 모았어요. 모두 함께 들어보시죠.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소리는 지아의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께서 너무 의심하시는데.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이번에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나를 의심하셔. 내가 너한테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거야. 엄마가 너를 의심하면 할수록 좋아.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게 좋다는 거야? 엄마가 너를 의심하게 되면 나중에 일이 벌어져도 너 탓으로 돌릴 수 있거든.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나는 정말 싫어. 어머니를 속이는 게 조금만 더야. 우리 계획이 거의 다 끝나가. 계획이 뭐야?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운 거야? 엄마는 이제 끝내야 해. 우리가 그럴 차례야. 그 순간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거든요.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녹음에서 지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특히 너를 의심하니까 더 문제가 돼. 그렇다고 어머니를 걱정하지 마.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특히 내가 그렇게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순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도연아, 나는 정말 지아야, 이미 시작한 일이야. 되돌릴 수 없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약을 조금씩 바꿔주기만 하면 돼. 엄마 몸이 점점 안 좋아지게. 순옥은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약을 바꾼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먹은 약이. 녹음기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가 드시는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다른 걸로 바꿨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병을 악화시키는 거지. 그럼 어머니가 점점 아프실 텐데. 그게 목적이야.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순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만해요.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멈췄어요. 어머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자꾸 닥쳐. 순옥이 지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지아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구나. 순옥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이가 무서워서. 지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순옥은 이해했어요. 지아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왜 항상 조심스러워했는지 말이에요. 그럼 도연이는 어디 있는 거야?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저도 어디 갔는지. 강민수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계획이 들통날까봐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녹음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니까요. 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거야?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실 때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아들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함께 살자고 했는지, 왜 지아를 그렇게 보호했는지 말이에요. 그럼 지아가 새벽에 한 일은 도연이가 시킨 대로 어머님 약을 바꾸는 거였어요. 지아 씨도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순옥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혹하게 의심했는지 후회됐어요. 지아야, 미안해. 내가 너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려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이제 도연이를 찾아야겠네요. 강민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제발 찾아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순옥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도연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녹음기를 가지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도연을 찾기 위해 수배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아는 순옥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말벗이 되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지아가 죽을 떠다 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지아야.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지아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속였던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아야,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남편이 무서웠을 텐데. 순옥은 이제서야 지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며칠 후 강민수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부산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른 신분증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살인 미수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도연이 서울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옥은 면회를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어머니, 안 가셔도 돼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시면 억지로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순옥은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구치소에서 만난 도연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엄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순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 몇 달 동안 계획한 일이 정신 나간 일이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순옥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이 몇 억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도연아, 엄마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자존심이 모든 것을 망친 거였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순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교사였을 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이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순옥은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도연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슬플 뿐이야. 도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잘 살아, 도연아. 감옥에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순옥은 그렇게 말하고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아마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일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거실에 앉아 CC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집 안 곳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화면을 통해 며느리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지아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드시러 오세요. 지아가 불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고마워, 지아야.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래전 교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구하지 못한 아이와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 겹쳐 보였어요. 결국 또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말이에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아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처가 평생 남아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였어요. 아픔과 함께 하지만 희망도 함께 말이죠.